지구는 현재까지 우리가 아는 한 수많은 생물들이 살아가는 행성입니다. 그렇다면 지구를 지배하는 생물은 누구일까요? 원시 생명체부터 현재까지 생물의 진화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어떤 생물이 지구를 지배해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는 약 46억 년 전 태양계의 형성과 함께 탄생했으며 단세포 생물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생물의 진화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원시 지구는 환원성 기체와 태양에너지, 번개, 지열, 화산, 자외선 등 풍부한 에너지를 통해 유기물을 생성했고 유기물 간 상호작용을 통해 복잡한 유기물을 형성했으며 세포막과 핵산을 형성하면서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초창기 지구는 유기물은 풍부했으나 산소가 부족했고 따라서 원핵 생물인 무산소 호흡을 하는 세균이 먼저 등장했으며 이후 높아진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는 남세균 등의 광합성 세균이 등장했습니다. 산소 농도가 증가하자 산소 호흡을 하는 세균이 등장했고 오존층이 만들어져 자외선이 차단되면서 생물의 육상 진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5번의 대멸종과 방산을 거듭하며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지구의 탄생부터 지금까지의 지질시대를 팔 길이로 표현하면 대부분이 선캄브리아기이고 포유류의 주무대인 신생대는 손가락 끝 손톱 길이 정도에 해당하며 수백만 년 전에 출현한 인류의 역사는 하루만큼 자라는 손톱 길이 정도로서 우리는 아주 찰나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캄브리아기 생물들은 38억 년 전 스트로마톨라이트 같은 해저 남세균 매트를 형성했고 이런 방식이 큰 성공을 거둬 이후 큰 변화 없이 살았습니다. 진핵생물은 약 17억 5천만 년 전 출현했고 다세포 생물은 약 6억 년 전부터 출현합니다. 지구 역사의 대부분인 30억 년 동안 이 지구상에는 단세포 생물인 세균보다 더 복잡한 생물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에디아카라 구름지대에서 처음 발견된 에디아카라 동물상은 6억 년 전부터 5억 4,500만 년 전까지 살았던 골격이 없는 부드러운 몸을 가진 다세포 생물들이었고 경쟁의 흔적이 없습니다. 이후 고생대 초기인 캄브리아기로 들어서면서 생물 간 경쟁의 개념이 생기고 광물질 골격이 등장하는데 현생하는 해양 무척추 동물의 껍질이 탄산칼슘인데 반해 이 시기 꼬마 껍질들의 대부분은 인산칼슘 성분이었고 이는 당시 산소의 부족을 말해줍니다. 이후 해면 동물과 램프조개 등이 등장하면서 서서히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삼엽충의 등장과 함께 5억 2,500만 년 전부터 1,500만 년 동안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불리우는 수많은 생물들의 방산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동물계 전체를 38개 문으로 분류하는데 38개가 이 시기에 전부 나타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는 용어가 실제 폭탄이 터지듯이 갑작스럽고 순식간에 일어나는 생물의 등장 사건이 아니라 지질학적 시간 단위에 따라 에디아카라 동물상부터 8,500만 년 동안 점진적으로 생물 다양성이 증가했으며 1,500만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점진적이면서도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생물의 방산이 일어난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후 어류가 방산했고 육상에서는 양치식물이 거대한 삼림을 이루었습니다. 고생대 말기에 흩어져 있던 대륙이 모여 초대륙 판게아를 형성하여 페름기 대멸종의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고생대는 여러 생물이 출현한 시기지만 여전히 당시 지구는 세균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중생대는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대서양이 형성되었고 바다에서는 암모나이트가, 육지에서는 공룡이, 소철 같은 거시 식물과 은행나무가 번성했지만 여전히 지구를 지배하는 생물은 세균이었습니다. 신생대는 수륙 분포가 현재와 비슷해지고 바다에서는 화폐석이, 육지에서는 매머드와 같은 포유류와 단풍나무 같은 속시식물이 번성했고 인류의 조상이 등장했지만 여전히 지구의 주인은 세균이었습니다. 스티븐 제이 굴드는 진화란 진보가 아닌 다양성의 증가라고 말하였고 가장 단순한 생명체인 세균을 왼쪽 벽에 빗대어 설명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복잡성의 증가를
오른쪽 벽으로 향하는 다양성의 증가라고 보았습니다. 즉, 왼쪽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으니 오른쪽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복잡성의 증가와 진보가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던 생명체인 세균이 예나 지금이나 지구 생명체의 성공을 잘 대변해 왔다는 것입니다. 생물 역사로 보아도, 수적으로 보아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 범위나 유용성으로 보아도 세균은 지구 생물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으며 이는 우주의 보편적 생명 형태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균을 이용해 생명공학 기술의 혁명을 불러일으켰으며 의학과 산업에 유용하게 사용하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세균이 없다면 분해자가 없어 생태계가 마비될 것입니다. 우리 몸에 세균이 없다면 면역 기능을 할 수 없고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인류가 핵전쟁이나 바이러스로 멸망한다고 해도 세균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기본적이면서 과거와 현재의 생물계를 대표하는 세균을 잘 이용하여 공존하는 방법을 찾고 이를 적극 활용하며 인간과 동등하게 진화하는 생물이라는 사고를 통해 지구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이 인류라고 하는 지구 생명체의 막둥이가 당연히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현명하고 겸손한 선택일 것입니다.